진짜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런 빌라거든요. 이런 빨간 빌라. 근데 이런 것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9억, 8억? 비싸면 10억대까지 가요. 근데 공매 물건이 감정가가 무려 6억대에 나와 있거든요. 나무 때문에 볼까?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한 20억 최소 간다라고 생각하고 10억에 낙찰 받는다. 그럼 10억 정도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한 7, 8억에 받는다. 그러면은 20억짜리를 7, 8억에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딱 봐도 골목이 엄청 좁죠. 차도 못 가고요. 그래서 차를 저 밑에다가 대고 오느라 한참 걸렸는데 오늘 날씨가 몇 도인 줄 아세요? 34도예요. 34도.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가현이라고 해서 아현역 위에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들 건너편에 보면 오래된 이제 낙후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9억, 8억? 비싸면 10억대까지 가요. 집이 큰 집인 거예요? 집은 그냥 일반적인 집이에요. 3룸? 룸 3개에 화장실 하나, 아니면 룸 2개에 하나, 요 정도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공매 물건이 감정가가 무려 6억대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10억대라고 했었는데 6억대 나와 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공매라는 게 세금을 안 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샅샅이 파보니까 홍콩 법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었어. 근데 세금을 한 90억을 안 냈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많이 담아놨다가 파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좋은 물건들이 원래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싸게.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사를 해보고 한번 제가 좋은 정보를, 좋은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촬영하기가 여기 와, 촬영지 중에 제일 빡센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길을, 이게 내비도 길을 못 잡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냐? 아우, 이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날씨는 좋아 보이는데 기온이 34도라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근데 또 여기 뷰는 좋아. 근데 여기까지 차를 어떻게 갖고 오지? 여기 진짜 언덕길이었는데? 저 지붕이 뚫려 있어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같은 거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34평 기준으로는 한 2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5평 기준으로는 한 10억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새로 지어지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이미 지어지고 좀 됐잖아요, 연식이. 이거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타다. 나무 때문에 못 가.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힘들게 가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깨끗한 물건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런 거 왔는데 살벌합니다, 여러분. 살벌해. 근데 피디님 여기 돈 냄새가 나긴 난다. 이거 봐, 정말. 바로 여기 길 건너가야 신축이잖아요, 이제. 돈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기 남산타워 보여요. 오! 뭐야? 진짜네. 근데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앞에 다 왔거든요. 짜잔, 여기거든요. 요거.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꼭 재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안쪽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단독주택. 공매로 현재 나와 있고요. 세금이 압류돼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토지가 28평. 이고요. 엄청 커요. 재개발은 사실 몇 평만 있어도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28평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1평이에요. 얘가 감정가가 6억 6,800에 나와 있고요. 계속 떨어지면 6,600만 원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입찰이 7월 22일 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입찰하실 분들이 입찰해야 돼요. 왜냐면 1회차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낙찰될 것 같아요. 한 10억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조합이나 이런 데 가서 현재 평가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해보면은 바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진행이 되면은 저런 높고 깨끗한 아파트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한남이나 노량진에 대비해서 속도가 좀 느렸거든요. 그래서 좀 저평가돼 있던 게 있어요. 특히나 부가현 2구역은 여기보다 속도가 한 2년 정도 더 빨라요. 좀 더 2억에서 4억 정도 더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 이슈만 해결이 되면은 저평가되어 있던 게 바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셔. 내부가 보이긴 보여요. 이거는 명도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안에 화장실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살지는 못해.
저기 보세요. 부가현 똑같은 재개발 구역에 있었는데 1구역이었어요. 저렇게 지금 딱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이루면서 시세가 20억에 육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역도 확실히 사업성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구역에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잡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또 공매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현장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영상에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사람은 못 사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파트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정가 6억 6천짜리가 20억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단독주택이에요. 토지가 28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1평이에요. 근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임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임대 주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고 어차피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더 많은 차익을 남기겠다, 그냥 적금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감정 가격은 6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이게 공매 특성상 일주일 단위로 10%씩 가격이 떨어져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구역이 부가현 3구역인데 부가현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이 세대수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000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비만 무려 3조, 4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장이에요. 이게 일반 매매로 살려면 12억, 10억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공매로 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 기존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리미엄은 우리가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계에 따라서 속도들이 다르겠죠. 뭐 어떤 데는 1, 2년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쉽게 얘기해서 2단계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완전 초기보다는 많이 짧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서 여기는 부가현 뉴타운이라고 해서 한때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이랑 탑5 뉴타운에 들어갔었어요. 가장 사업성 좋고 입지 좋은 사업지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34평형 84 타입 기준으로 한 20억 이상 지금 가고 있는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20억 이상 가는 그런 신축 아파트들을 6억 6천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자체가 일단 매우 좋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제 2호선 아현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역세권,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에 인프라가 또 좋고 서울역과 신촌 마포 생활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큼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천지 개벽할 곳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2011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인가가 났었는데 이게 장기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계속 표류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파봤더니 구청과 그리고 이 조합에 트러블이 좀 있었고 이 조합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6년도 1월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장 및 다 해임시키고 26년 8월에 이 조합장과 조합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출하는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6년 1월에 이 조합장을 사퇴시키는데 98%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조합원분들의 관심도나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좀 더 느껴지고요. 실제 현장을 가봤을 때 와, 여기는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다. 이미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돈을 벌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 동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현장의 한번 임장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이 의지가 있다는 걸 느꼈던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3구역의 프리미엄이 한 번 더 뛰었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의지가 저는 있는 동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구역 같은 경우가 2구역보다 세대수가 훨씬 많고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도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혹은 이 사업장이 사업성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과 이게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그 시작과 끝을 정해두고요. 그 다음 내가 중간에서 사업비라는 걸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게 조합원 이제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분담금을 얼마를 냈을 때 이 남은 차액이 어느 정도이냐, 그게 결국에는 사업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만 한 1000세대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그만큼 내가 벌 수 있는 이 이익의 마진은 클 수 있다라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구역이 속도는 좀 더 빠를 거예요. 한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면 상구역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가현 3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조합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역보다 프리미엄이 2억에서 4억 정도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훨씬 가격이 빠르게 점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또 공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울 전 지역이 토어제로 묶여 있죠. 근데 이 토어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압류 공매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나온, 국가에서 진행한 이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토어제 적용 없이 실거주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물건을 실거주하라고 했으면 저는 입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태가 엄청 노후화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공사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인부분들이 이거 다 날라야 돼. 일단 토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물건을 내가 대출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은 가계대출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입에 대한 의무는 들어갑니다. 근데 실거주에 대한 의무는 들어가진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에 집 살 때 자금 출처 때문에 많이 이제 곤란해하거나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공매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이 자금 출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이 물건이 재개발 물건을 살 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못 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매를 통해서라면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있는 이 물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이 물건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공매가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로 진행이 되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포세무서에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 혹은 세금을 안 낸, 혹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사람,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했는가, 또는 이 지역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소유자가 체납된 건 없는지, 조합사무실이나 다른 기타의 세금 등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깨끗한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가 굉장히 커요. 28평이기 때문에 보통 빌라들이 토지가 커도 7평에서 10평 초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2배, 3배예요.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1+1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적용 조건이 있는지 그 지침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먼저 확인을 하고 바뀐 이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기 전에는 전용 평당가 얼마라고 보통 가격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얼마, 방 2개짜리 얼마, 가격 기준이 잡힙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아예 바뀐다는 거예요. 토지 평당 얼마로 바뀝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건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고, 건물의 가치는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할 게 토지 한 평의 기준이 얼마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건물은 가치가 없어요. 토지가 28평이나 서울에 이 핵심지에 28평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욕심이 났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면, 무주택이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얼마를 써서 낙찰을 받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이상 쓰지 않을까. 프리미엄 없는 상태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욕심을 많이 내서
한 7억 정도 써서 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볼 것 같고요. 이 물건이 너무 욕심이 나는 분이라면 한 9억에서 진짜 욕심이 난다 하면은 한 10억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공매로 1차예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매 같은 경우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명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물건을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거기에 내가 세를 주거나 들어가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도할 필요가 일단 없다는 게 가장 또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매에 요즘에 좋은 물건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혹은 단기 투자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공매에 또 전성 시대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물건 부가현 3구역이 조합장, 조합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8월달 총회 예정이기 때문에 그 총회를 기점으로 이 지역의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1번 포인트고요. 그리고 2번은 이 3구역이 여전히 추진에 대한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게 조합장 해임에 대한 98%의 동의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사업성이 있고 진행의 의지가 있는 동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 공매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고 싸게 살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을 진행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 가치 대비 싸게 살 수 있냐? 프리미엄을 안 주고 살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매를 통해서 이 많은 단계를 진행해온 재개발 물건을 초기 재개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없이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하시면 꼭 한번 출연해주세요. 돈을 또 많이 버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합의 총회나 이런 내용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또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공매 이게 뭐야? 공매 진짜 돈 되나? 공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셨다면은 댓글에 공매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시간짜리 특강 한번 준비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 공매에 대한 꿀 정보와 또 경매도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